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장 시황 오프닝벨 라이브 돌아왔습니다. 8시 59분 지나고 있고요. 동묘 아저씨 대신에 다른 분 오셨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PD님입니다. 그 동묘 아저씨 지금 회의하고 마구 뛰어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장시작 20초 전 오늘 3월 15일 금요일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과 또 김장열 본부장님과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오고 계시고요. 하창원 본부장님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역시나 좀 경계감이 팽배하겠죠? 그럼요. 지금 이제 예상 호가가 코스피가 마이너스 0.78이었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0.4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증시가 좀만 좋았으면 네. 기세를 받아서 진짜 쭉쭉 갈 수 있을 텐데, 또 요즘 물가 지표에 대한 또 이런 불안감들, 뭐 고용이라든지 소매 판매 이런 지표들이 약간은 좀 또 헷갈리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부분이 일단 장 초반에는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전거래일에 우리가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만 만약에 좀 수급 이탈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또 충분히 연속성 있게 시장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장은 오늘 좀 셀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거래일에 수급이 많이 들어온 게 저 PBR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아마 장 초반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좀 브리핑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장이 시작이 됐고요. 스타트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코스닥이 0.61% 마이너스, 코스피가 0.6% 마이너스, 둘 다 나란히 0.6%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네요.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최근에 뭐 하락할 때도 우리가 좀 버티는 감이 있었고, 그쵸. 오히려 또 상승하는 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만약에 버텨준다면 시장이 진짜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코스피가 뭐 0.5% 마이너스? 요 정도면은 일단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까지 일단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단 시장 상황 조금 전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일단은 시작한 거보다는 일단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은 뭐 상승을 힘을 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금일 이제 오전부터 좀 수급에 변화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선물이 또 이제 외국인 선물에서 매도가 1,50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도 지금 500억 정도 이탈, 그리고 외국인 현물도 686억 원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좀 높게 시작이 될 겁니다. 여기 환율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환율 부담감도 일부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반도체 쪽이 조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아무래도 일단 다음 주에 이제 GTC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엔비디아가 3%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기타 종목군들도 다 3에서 4% 정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일부 투심에 영향을 주는 흐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테슬라가 또 어제는 160이 깨지는 줄 알았어요. 4% 떨어졌죠? 네, 지금 연초 대비했을 때는 거의 한 40%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2차전지 뭐 LG에너지솔루션 셀 부분뿐만 아니라 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좀 일부 힘든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신에 저 PBR 쪽에서도 약간 좀 희비 교차가 나오고 있죠. 오늘 현대차와 기아는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거래일에 강했던 금융주들, 뭐 KB금융이라든지 뭐 신한주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조금 일부 영향이 차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선해양 쪽이 이제 어제부터 좀 이슈가 부각이 됐는데, 이따가 제가 PPT 좀 준비해 왔거든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슈가 어제 제가 빼놓고 말한 게 그 이제 미군 쪽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보수 작업 관련된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거에서 중요했었던 게 어제 하나오션이랑 HD 현대중공업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HD 한국조선해양이 강해지는 거 보니까 결국에는 수주발로 영향을 받으면, 제가 어제도 여기가 뭐 최근 3년 동안의 이제 수주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그런 것들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니까 수급이 연속성으로 나오는 쪽이 코스피에서는 일단 강하다라는 점. 그리고 어제 했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뭐 바이오 쪽에서 이제 뭐 ST팜이라든지 뭐 이런 쪽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어제 이어서 뭐 화장품 쪽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일에 강했었던 쪽에서의 수급 강화가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
외국인과 기관의 좀 순매수 흐름들만 잘 파악을 하고 계셔도 충분히 좀 시장의 흐름을 조금 쫓아가실 수 있는 장초반 흐름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장이 쉽지 않다고 느끼는 게 어제 급상승했었던 금융, 은행 이런 쪽에서 오늘은 또 3% 마이너스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하루 급등하고 또 하루 급락하고 해서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일단 모르겠고 네. 두 번째로는 반도체도 지금 코스닥에서 가장 안 좋은 섹터 중 하나로 반도체가 지금 꼽히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도 반도체도 안 좋고 2차 전지도 안 좋고 네. 이렇게 두 개가 안 좋으면 시장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요거 혹시 이거 이제 전일에 제가 마감한 거를 조금 정리를 한 내용인데 네. 이거 좀 보여주시면요. 특히나 이제 이게 이제 3월 1일, 1일부터 14일까지 이제 제가 수급 분석을 좀 해본 건데 요 이제 데이터인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기관에서 특히나 순매도가 나온 쪽 보시면 다들 많이 오른쪽이에요. 뭐 현대차도 그렇고 LIG 넥슨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그런 기조가 좀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좀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네. HD 현대일렉트릭 변압기도 있고요. 최근에 뭐 방산도 좋았고 자동차 지금 계속 좋잖아요. 하이닉스도 좋았는데 보시면 제일 많이 팔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기관의 수급 이탈이 강하게 나오는 쪽에서의 좀 차익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산업군들은 사실 같이 저는 좀 키높이를 맞춰주면서 어느 정도 수급 실현을 그러니까 이익 실현 어느 정도 좀 해주시면서 좀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보시면은 또 이제 많이 담고 있는 거에서 또 산업군들을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바이오 쪽, 알테오제, 뭐 HLB 이런 쪽도 이제 외국인은 많이 담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굵직한 쪽은 외국인이 방향성을 잡는데 그 안에서 톱니바퀴를 만드는 게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집중적으로 매수가 나오는 쪽을 조금 더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근데 정거래일에 보시면은 정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굉장히 좀 많이 뭐 다른 쪽 뭐 하나오션이나 이런 쪽 이제 보시면은 네. 매수 상위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이 연속성 있게 가기 때문에 기간별 수급과 전날의 수급을 좀 분석하셔가지고 연속성이 어디에 좀 생길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좀 이제 수급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거 맞추려면 홀짝 게임이잖아요. 홀짝 게임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수급이 쏠리는 쪽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분포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조금 어느 정도 덩치가 큰 쪽에서 산업적으로 뭔가 변화가 나오는 쪽이 이렇게 일부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당연히 어떤 두더지가 튀어나올지는 모르지만 두더지 구멍 정도는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HYJ님께서 동묘 아저씨 안 계시니까 많이 심심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왔어요. 하셔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동묘 네. 아저씨 어서 오세요. 동네 아저씨 같아, 동네 아저씨. 동네 아저씨. 네. 아침 미팅이 있었는데 미팅? 중요하게 좀 전달할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 듣느냐고. 아, 네. 또 여기서 살짝 뭐 다이렉트하게는 뭐 네. 말씀해 주셔도 네. 꼭 장에서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 그렇죠. 해 주실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뭐 장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느끼시는 느낌, 코멘트 정도라면. 일단 PPI 넘버가 PPI. 같이 많이 얘기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안 좋은 조합이 나왔죠. 물가 업, 물가는 하이고 네. 소비는 소프트하고 고용은 고용은 세고. 스틸 스트롱하고 네. 가장 안 좋은 조합이죠. 네. 통화 정책에. 그렇지. 예, 안 좋은 조합이에요. 안 좋은 조합치고는 그 정도 조정이면 아직 조정이 시작된 거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다음 주 FOMC 미팅이 있는데 이게 조정이 단기 한 며칠 가고 끝날 것인지 네. 아니면 한 4월 초까지 갈 것인지는 결국은 다음 주 FOMC에 하고 29일 날 이 PPI, CPI 합한 PC가 나온 게 네. 정점인데 그러면 PC까지 29일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고 다음 주 FOMC 때 금리 인하 점도표 2번 가능성 그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걸 상쇄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있는데 네네. 그걸 얘기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요. 뭐냐면은 QT를 완화하는 얘기를 네. 검토한다 했거든요. 긴축을 완화하는 내용을. 그거를 만약에 다음 주 20일 날 그거를 얘기를 하면은 그 점도표라든지 PC 넘버 29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네. 미리 조정받은 거를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조정이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 조정이 빌미가 되면은 네. 스몰캡하고 그동안 많이 오른 시클리컬한 주식은 쉽지가 않거나 좀 기간 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오늘 미국도 보시면 뭐가 올랐죠? 미국 별로 안 빠진 것 같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네. 그거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 애플이 버텨서
안 빠진 거지. 그 테슬라 아까 말씀하신 건 테슬라 계속 빠졌지. 네. 무슨 이유든 간에. 그다음에 엔비디아 뭐 엄청 빠진 건 아니지만 계속 빠졌지. 그러니까 빠진 거하고 이거 하는데 스몰캡 있잖아요. 러셀 2000. 러셀 2000 많이 빠졌어요. 네, 러셀 중소형주. 12%. 그러니까 금리가 빨리 안 오르고 대책이 없다 만약에 좀 기다린다 그러면 스몰캡부터 빠지는 것 때문에 대형주 중심으로 가는 걸로 시간이 끌 것 같다. 다음 주까지.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 기미가 약간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일감스럽게. 매크로가 지금 센티가 워낙 고점에서 센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지금 저런 뭐랄까요? 매크로 지표 이런 것도 좀 누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장이 좀 힘을 못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는 한진칼이 10% 빠지고요. 삼성물산이 3.7%, SDI가 3.6%, 크래프톤, 한미반도체, KB금융, SK스퀘어, LG, 신한지주 여기도 2%에서 3% 정도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형주가 그나마 조금 나은데 역시나 이제 HD 현대건설기계, 현대미포조선, HD 현대인프라코어 거기다가 한화오션에다가 HD 한국조선해양 오늘 HD그룹주가 네. 다 좋네요. 조선 중공업 이런 게 많으니까. HD 현대도 3% 오르고 한화오션도 3.7%, 한국조선해양도 6.7%. 야, HD 현대중공업.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은 먼저 하시네. 네. 저기 보시면 미안해요. 이거 봅시다. 두 번째 페이지. 작년 연말 대비했을 때 어제 같이 주가 수익률이 네. 코스피 코스닥 똑같습니다. 2.4%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하이닉스 14% 제일 많이 얘기되는 거 한미반도체, H흡프스프, 이오테크닉 이런 거는 잘 갔지요. 그나마. 네. 그런데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마이너스죠. 네. 삼성전자 여기 있죠. 에코프로하고 비슷하게. 이게 가장 큰 거고. 근데 어제 급등했죠. 조선주가. 삼성중공업 왜 괜히 좋아하는 거 네. 한꺼번에 올라서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오션은 또 아까 뭐 그렇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봐. HD. 어제 올려놓고도 아직은 작년 말 대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이나 HD 한국조선은 어저께 마이너스 아직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붙는 거예요. 키 맞추기로. 그리고 리포트도 HD 한국조선의 양은 가장 악유가 되거든요. 좋은데 지주회사야. 그 할인해야 되잖아. 아무 사모중고 나발이고.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주가는 덜 갔거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덜 가는 키 맞추기를 이 내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적었잖아요. 여전히 마이너스다? 그러면 단기 키 맞추기 이쪽으로 가는 거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키 맞추기로 HD그룹주가 오늘 다 좋은 상황에서 그쪽은 중공업 많이 하니까 건설기계랑 뭐 조선이랑 네네. 뭐 기계 뭐 이런 것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키 맞추기로 좀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다른 눈에 가는 섹터 좀 있어요? 있긴 있는데 네. 조선 나온 김에 조금 더 좀 이거 자료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좋아요. 일단 요 화면 보여주시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제 좀 놓쳤었던 이슈인데 사실 이제 이 미군의 이 해군 장관이 2주 전에 우리나라 한국 조선소로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사실 그때 이제 제가 뉴스는 봤는데 조선주가 그때 크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넣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정거래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조선 쪽에서 좋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MRO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거래일에 사실 HD 한국조선해양이 간 게 아니라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이 간 게 요거에서 사실 관련주로 발생을 했을 때 연관성이 좀 상당히 높은 기업들 특히나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 역할을 좀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이제 미국이 항공모함까지 해서 한 500척 정도를 갖고 있는데 MRO 사업에만 지금 함정 쪽만 연평균 20조 원의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게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그래서 잘 안 오던 뭐 이례적인 해군 장관도 오고 부르니까 여기서 뭔가 또 모멘텀이 터지지 않을까가 일단 첫 번째 이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어제도 좀 언급드리긴 했지만 저는 이걸 조금 더 세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중국 쪽도 조선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일본이나.
요건 이제 우리나라랑 어떤 그 선을 하는 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기사 찾아보시면 암모니아 선에 대한 수주가 연초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나왔다라는 기사를 쉽게 찾으실 거예요. 근데 메탄올 선 같은 경우 18척의 공급이 나왔는데 거기서 중국이 다 싹 쓸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메탄올과 암모니아 선이 완전 갈리는 흐름들이 나타난 거고, 원래는 메탄올 쪽에서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거의 5대5 비율로 들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깨지는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점. 근데 이제 중국 관세청에서의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 1월 달과 2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네. 거기에서 상승을 끌어낸 게 선박이 60%나 차지를 해요. 그리고 최근에 뭐 테슬라나 이런 거 박살나는 게 중국발 비중에서 좀 밀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시면 자동차가 22%로 굉장히 수출을 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박과 자동차가 수출을 굉장히 견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요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 1월부터 중국산 철강에 이미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5개 노조가 지금 해양이나 물류나 조선 부분에서 이제 저가로 어택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힘들다라는 식으로 청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라에서 45일 이내에 그걸 답변을 줘야 돼요. 네. 그러면 이게 규제가 굉장히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강력한 이 심리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요 최근에 이제 수주 기조들을 보시면 1월 달까지는 중국이 이제 1등이었고 2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가 바뀌었는데, 그 1월 달까지 수주를 보시면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수주 척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요 화면 보여주시면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38% 정도 수주를 했고 중국이 58% 수주를 해서 우리나라가 32척 그리고 중국이 41척을 수주를 한 상황이거든요. 요런 상황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메탄올 선보다는 LNG 선이나 암모니아 선이 가격이 훨씬 더 비싸요. 근데 LNG보다 암모니아 선이 한 15%에서 20% 더 비싸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VLCC라고 해서 초거대형 컨테이너 선에 대한 수주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사실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가 좋은 쪽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고, 실질적으로도 22년 대비했을 때 LNG 선 같은 경우 가격이 23%나 증가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주 공급량이 좀 줄더라도 고가에 대한 성과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이쪽이 사실 헤비테일 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수주가 잘 나오는 것들이 2년, 3년 뒤에 반영이 되는데 2, 3년 전에도 수주가 좋아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신조성과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면 요게 이제 조선업이 이 상승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애널리스트나 증권가에서는 이 수주가 이제 시작이고 네. 굉장히 이 흐름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강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좀 생각이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조선업 쪽은 좀 묵직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수주 쪽으로 보면 HD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이쪽이 지난 3년간의 수주량을 봤을 때 이제 재생에너지 쪽 관련된 선박의 이런 비중 자체가 전체 우리나라 수주 중에서 한 57, 8%를 한국조선해양에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주발로 보시면 이 종목이 아마 가장 매력적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조선 좀 딥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조선 쪽 오늘도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아직 그 노동자들 문제가 아직 좀 크게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차정식님께서 저임금으로 숙련 노동자가 조선업에서 이탈된다. 외국 노동자가 대신 들어왔으나 용접 기술에 핵심적인 차이가 있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수주받은 조선 물량을 중국으로 주면서 기술 유출 우려가 발생한다는 소식도 있더라. 그 바틀렉이 항상 났던 거고, 올해 그래서 그 5대 그 조선소 있잖아요. 네. 5천 명 이렇게 데려온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3천 명 일자 들어온다고 네. 기사에 났더라고요. 근데 태국에서 그 사람들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지금 내러티브는 그거는 낮은 문제고 일단 이 지금 모멘텀 발이 있기 때문에 네. 주가는 당분간은 나쁘지 않겠죠. 주가는 또 지금 긍정적인 스토리를 반영하는 구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긍정적인 뉴스들을 반영해서 오늘도 조선이 가장 좋다는 거. 오늘 조금 그런 거는 게임 쪽이 좀 안 좋네요. 크래프톤 5% 하락. NC소프트는 약보합인데 위메이드가 지금 7% 넘게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7%, 8% 이렇게 좀 밀리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게임도 역시나 한 번 줬다가 또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위메이드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어제 장중에도 좀 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찌라신 줄 알았는데 이제 바뀌었잖아요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네, 그래서 바뀐 거에서의 약간 좀 이런 모멘텀이 좀 그런 이슈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주들은 사실 개별적인 모멘텀들을 조금 집중해서 봐야 돼요. 산업이 같이 간다라기보다는 뭐 코인발 영향이 있는 게 있고 뭐 게임 신작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강하게 가는 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시 19분 지나가고 있는데 하락폭을 더 넓혀가고 있는 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코스피가 1.2% 마이너스 2686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코스닥이 1.1% 하락 877포인트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저희가 말씀드린 조선 빼고는 사실 대부분의 업종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삼성물산이 7% 사실 지금 이게 흐름으로 보면 약간 급락하는 지금 형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이 이제 주총. 아니, 그러니까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힘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물산이 7% 떨어지고 있고 LG도 4.5%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반도체도 하락하고 있고 2차 전지가 SDI가 4% 넘게 밀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3.5%, BM과 에코프로 머티가 3%, LNF도 2%. 요런 식으로 지금 2차 전지도 우수수 떨어지고 거기다가 반도체도 다 대부분 한 3% 넘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좀 무너지는 거 아닌가? 후반 갈수록 더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하지만 우리는 자랑할 게 있습니다. 뭐죠? 로봇주가 잘 가고 있잖아요. 또 제가 또 로봇을 또 이제 기민하게 짝꿍댕이 말씀을 드리면서 잘 안 좋다니까. 그래도 우리 그 오프닝벨 보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얻으신 분들은 지금 또 굉장히 행복해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일단 그냥 약간 좀 이제 기분 좋아지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저 PBR에서 어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앞에서 브리핑 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뭐 삼성물산도 굉장히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뭐 KD금융이나 뭐 신한지주라든지 이런 금융주들도 좀 일부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제 또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었던 게 이런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였고 외국인 순매수인데 이게 대거 이제 그 저 PBR 쪽으로 쏠려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뭐 주총이다 뭐다 해서 좀 약간의 차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장의 흐름이 좀 어려운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일부 차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두 산업군데 AI 반도체라든지 저 PBR 쪽에서 뭐 한쪽이라도 지지를 해주면 지수에서의 큰 그런 등락은 없는데 지금 이제 저 PBR 쪽까지도 같이 단기적인 좀 차익이 일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일단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시장 하락이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 GTC 있고 마이크론 실적 있고 채팅창 보지 마. 좋은 얘기 안 나오니까 오지 마요. 마이크론 실적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이벤트 있고 거기다가 그 GTC 있고 FOMC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감 물량이 오늘 금요일에 이제 막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쩐지 월화수목 잘 버틴다 싶었고 어제까지도 생각보다는 강하네 이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물량이 나오네요. 이래서 저희가 클로징벨까지 수요일부터 이거 지금이라도 팔고 일단 도망가고 그 다음에 다음 주를 지켜봐야 되냐 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얘기를 최대한 드리려고. 일주일 전에 샀으면은 어제 도망갈 생각이 있는데 그제 사가지고 어제 뭘 도망가. 오늘 내려갈 때 사라고 얘기를 해야지. 하루하루 다르니까 요게. 오늘 내려갈 때 사라고 얘기해야지. 어저께 얘기한 걸 그대로면은. 맞아요. 어제 은행주 했으면 오늘 같이 빠질 때, 오늘 아까 이점에 빠질 때 사야지 맞죠. 그 기업 밸류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걸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많이 올라서 못 샀잖아요. 기회 줄 때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런데 아까 스몰캡하고 많이 올라간 주식이잖아요. 그런 정부의 뒷받침도 아니고 반도체 이런 거 조정받을 수 있지.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틈새에서 조선주 사고 방산 사고 다 사지만은 며칠 전에 못 샀던 거 안타까면서 뭐라 한 거를 오늘 같은 날 일부 담아놓는 용기가 있어야죠. 오늘도 다 산 건 아니지만 오늘 아침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 원래 사고 싶은 거 한 20% 사요. 금리 7월 달로 미뤄진다고 오늘 반영된 거라고. 다음 주에 FOMC에서 금리 늦어진다고 얘기를 해도 QT를 얘기하면 반등할 수도 있고 반등이 안 되더라도 마이크론하고 여기 중에서 하나만 좋으면은 주가는 반영했다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못 산 거에 한 40-50%를 사면 돼요. 현금을 만약에 갖고 있었다면. 형 우리 30-40%를 갖고 있으라니까 오늘 살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오케이. 뭐 그러면- 하루하루 그렇게 해서 하면은 뭐 오늘 아침에 얘기하고 오후 다른가? 오늘 아침에 많이 빠지면 사시면 됩니다. 잘 어떻게 해야지. 오늘 한 종목 뭐 20%, 10%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 비율 좋다고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비율 어저께 오늘 또 가네. 네. 그래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를 20% 사고 그러면 안 돼. 근데 비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저 음익에 간다 하면 조선도 네. 간다 하면 그런 거 중심으로 사는 거지. 중심으로 사는 거하고 20-30% 사는 거하고 하루에 다 사는 거하고는 다르다. 조선을 사더라도 오늘 하루에 다 왕창 그러면 안 알겠습니다. 돼. 자, 일단 금요일까지 왔고 지금 시장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김정일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만약에 여기서 오늘 좀 이게 하락폭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깊게 나온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하락폭이 깊다 싶으면 매수 찬스로 활용을 해도 됩니까? 솔직하게? 되죠. 근데 이제 아까 반도체는 내가 어저께 줄이라 했잖아요. 네. 반도체는 조금 더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굳이 안 많이 담아도 할 필요는 된다. 되지. 조선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은행 못 사왔는데 오늘 많이 빠진다. 네. 그럼 좀 담아보고 아. 그러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렇죠? 반도체는 제외. 반도체는 다음 주까지 한번 보면서 담아도 된다. 15% 갖고 있으면 돼. 20%나. 반도체는 15%, 20% 정도 갖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 종목들 우리가 뭐 항상 얘기하는 그런 뭐 금융, 네. 조선, 자동차, 그럼 화장품, 그럼. 그다음에 미용기기 빼요. 뭐 어저께 얘기해서 오늘 알아서 얘기 안 하는 해. 거고. 어저까지 안 샀는데 오늘 또 사고 또 요런 섹터들 사실 저희가 이게 방송을 1시간 하기도 되게 고민인 게 말하는 섹터가 매일매일 비슷해요. 맞아요. 어쩔 수 없지. 연속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언급이 나오는 섹터 중에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요거 오늘 좀 많이 빠지네 싶은 대장 종목들은 오히려 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자, 오늘 유리기판 올라갑니까? 한번 봅시다. 유리기판 안 올라가요. 삼성전기 포함해서 필옵틱스 삼성전기? 그것도 가져왔는데 삼성전기 3% 올라가고요. 필옵틱스 떨어지고요. 캠트로닉스 그냥 그래요. 쉬어요. 그 어저께 네. 삼성전기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네. 어저께 IT 부품 유리기판 요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네. 유리기판. 네. 근데 결국 삼성전기가 해야 돼요. 삼성전기가 주초야. 삼성전기가 유리기판을 해야지 삼성전자가 가져다가 반도체랑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네. 디스플레이 공정 삼성 디스플레이 하지만 삼성전기가 올라가야 된다는 스토리가 나왔어. 어저께 리포트가. 네. 그럼 그걸 사야 되는 거야. 조그만 잔챙이를 사는 게 아니고. 네. 그 나와서 제품이 나와도 빨라 25년 말에 샘플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기는 AI 말고도 그 밸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리포트를 보시고 사야 되는 거죠. 오늘 오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빠지고, 네. 쿠스프 다 빠지고, 뭐 한미반도체 다 빠지고, 삼성전기 왜 가나? 그렇게 보셔야 돼요. 조선주 왜 가나? SK증권의 타겟 프라이스는 18만 원 높진 정도라는 않지. 거. AI 서버 전장 관련 기업으로 변모 중이다. AI 시대 128페이지인데 요거 하나만 눈에 보이더라고. 제가 다 읽어봤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리포트 좀 잠시 후에 소개를 좀 하도록 하고요. 하창원 본부장님 시황으로 네.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외국인이 지금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한 2,200억 정도 거래소에서 던지고 있고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한 680억 정도 던지고 있고요. 네. 기관만 거래소에서 조금 사는데 이것도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0억 사고 맞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또 400억 팔고 어떻게 좀 지금 매도세가 좀 깊어지고 있는 추세기는 하거든요. 네네네. 어떻습니까? 근데 뭐 지금 나쁘지 않아.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이렇게 확대가 되는 폭이 어제 너무 많이 들어온 것도 있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종목군들에서의 좀 변화가 일부 있는데 네. 일단은 솔트룩스라는 기업이 솔트룩스. 이제 러시아 초거대 AI 세계 1위 역사 썼다라는 이야. 기사들이 나오면서 지금 22%대 급등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 재건 쪽, 뭐 건설기계 쪽 요즘에 계속적으로 좀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뭐 SY라든지 뭐 데모라든지 뭐 HD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뭐 이런 쪽들 현대 에버다임까지 뭐 전방위적으로 일단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또 네. 유가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유가도 또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이제 뭐 이런 유통하는 쪽 요거는 이제 트레이딩으로만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쪽도 좀 일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종목군들에서는 뭐 그런 것들 추가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네. 하락 쪽에서는 뭐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위메이드 그룹주도 좀 좋지 않고 전방적으로 이런 좀 저 PBR 쪽이 일단은 좀 빠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는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되돌림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주느냐가 오늘 좀 핵심일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수급도 사실 좋게 흘러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오늘 하루 정도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물가 지표나 이런 부담감이 커졌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뭐 화요일 뭐 FMC부터 해서 막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에서 일부 좀 많이 올라갔던 거에서는 조금 잠깐 뒤로 빠져볼까? 약간 이런 심리도 일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변화 일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락하는 종목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위메이드 쪽 위메이드 네.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요게 10%에서 한 7%요 사이로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 레몽레인도 오늘 8% 빠지고 있고요. 어제 많이 올랐죠? 네, 선익 시스템도 7% 마이너스. 오늘 그래도 좀 버티는 거는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좀 버팁니까? 그냥 오늘 버티는 셀트리온이 정도. 좀 오르는 것 같은데, 셀트리온. 그냥 버티는 정도에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어우, 빠졌네요. 빠졌네? 오르다가, 왔다 2.2% 갔다 오르다가. 하는 살짝. HLB 쪽이 좀 HLB? 네, 그쪽 HLB 뭐 제약이라든지 뭐 그런 쪽 있잖아요. HLB 필드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HLB 제약이 오늘 5.5% 정도 네.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EJP님께서 동묘화재가 SDI 좋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뷰가 계속 유효한 건지 좀 여쭤보시네요. 삼성 좋죠. SDI 오늘 4% 빠지고 있어서 좋은데 네. 좋은데 근본적으로 테슬라발 이슈가 계속되면은 좋은 것도 희석되죠. 그렇죠. 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기간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근데 아마 40만 원 얼마야 지금? 40만 원 지금 초반인가? 42만 8천 40만 원입니다. 8천 원. 아직까지 괜찮죠. 40만 원 정도면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는 거죠. 다만 테슬라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그로스가 전혀 없다 그러면은 네. 사실 SDI보다 뭐 다른 회사가 더 큰 이슈인데 우리는 SDI는 테슬라와 그렇게 많이 관련되지 않으니까 네. LG 엔솔이라든지 다른 업체 그래도 영향을 센티먼트 받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날 좋다고 그날 또 20% 사신 건 아니겠지? 네.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LS 네트워크스 오늘 14% 네, 오르는데 이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LS 네트워크스. 얼음을 먹고 있네 저요. LS 왜 이렇게 한가로워 지금 차가 하락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이거 댓글에 네트워크스. 그 용접 얘기가 계속 나와서 용접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 용접용 로봇이 네. 하는 데가 있어요. 네. 유로메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용접용 로봇이 못할 텐데. 아니요, 그 국내에서 그래요? 관련 기술력이 맞아, 굉장히 있어.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 그 리포트 안에 내용이 있으니까 유로메카 한번 찾아보시면은 거기에서 좀 아이디어를 또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인스차이나님께서 천천히 부자 되려면 여기서 언급되는 종목들 다 좋습니다. 단기를 보면 급등락 때문에 스트레스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로즈마리님께서 반도체 3일째 패는 건가요 하는데 그러게요. 김정현 본부장님 뭐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별로 크게 우려가 없습니까? SK 하이닉스가 1.1% 정도 하락해서 16만 원 지금 깨질락 말랑 네.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5% 하락 73,200원 정도. 금리 늦춰주고 그 엔비디아 빠지면은 한국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책이 없어요. 반도체는. 그래서 느낌이 그래서 비중을 줄이고 좀 다른 쪽으로 봐야 된다. 뭐 조선주까지 겹치고 뭐 은행주 겹치고 뭐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장이 얼마죠 지금? 장이 2,000 어떤 게요? 장 자체가 2684. 2,984. 뭐 한꺼번에 2,700 되지 못하겠죠. 하여튼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슈퍼 위크입니다. 슈퍼 네. 튜즈데이가 아니고 네. 분명히 포지티브한 게 나와야 돼요. 근데 FOMC는 기대가 반신반이죠. 네. 이게 어떻게 흘러나가는 거니까 다음 주 넘어서까지 조정이면 이건 조정입니다. 그건 두말 날이 없어요. 그럼 스몰캡 중심으로 내지는 많이 오른 중심으로 주가가 조정받을 거예요. 덜 오른 종목 올라가는 거로 그냥 치고받고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그 판단을 많이 할 수는 없죠. 지금 현재 긍정적이 있고
약간 실망한 것도 동시에 있다 보니까 주가는 얼추 한 80%, 85%는 그런 걸 반영을 미리 오늘자로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다. 네거티브하게 일단. 네. 그러면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화내지 마시고. 네. 그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반도체 15% 20% 담긴 분들 혹은 이거보다 더 많이 담긴 분들은 네. 오늘이라도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주를 지켜봐요? 아니면 다음 주에 기대감이 더 큰 겁니까? 기대감은 그걸 낮죠. 모르니까. 기대감은 낮아졌죠. 기대감은 낮아졌다. 오늘 PPI가 그렇게 나오면서 나쁜 조합을 했는데 기대감이 낮아지지 당연하잖아요. 아. 낮아진 거니까 그 기분 찝찝하면 다 파시고 네. 월요일날 다시 사시든지 그렇게 아. 하기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비중이 많지 않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아, 그렇죠. 그렇죠. 비중이 저번에 말씀한 것처럼 40% 50% 가져가면 항상 이슈가 되는 거고 어느 특정 종목도 그렇지 않으면은 차에서 은행 사고 뭐 조선주 사고 그러면 매우 질 거예요. 그러면 장을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식 다 팔려면 파시겠어요 지금? 다 팔려면 파시겠어요? 다 아니면 팔려면 조선주 조선주 50% 살려면 사시겠어요? 아니 방송업체 30% 사라면 지금 사시겠어요? 답 없죠. 답 없는데 지금 빠지는 건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야. 네. 지표 나쁘고 저기 엔비디아 빠졌는데 방법이 있나? 어. 그런 거 싫으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사가지고 계속 갖고 있는 거야. 어.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조용히 있다가 슬슬 그렇죠. 올라가잖아요. 슬슬 올라갔죠. 근데 그거 싫고 더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갔다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 대가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다 생각하셔야지 맞죠. 그 스트레스 값에 대해서 나중에 리턴이 오는 거니까 주식에서 만약에 헷갈리면 뭐 진짜 반 파시려고 한다면은 뭐 마음대로 하시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했다가 내일 다음 주에 업사이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업사이드가 있을 것이냐 다운사이드 있을 것이냐 그거는 신의 영역이니까 잘 모르지만 다운사이드가 90%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오케이. 그러면은 반도체 아저씨는 네. 요것만 짧게만 네. 다음 주에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모멘텀 기대를 좀 하십니까? 지금 반도체 관련주는 소부장들은 좀 그걸 떨어졌으니까. 기대를 많이 안 하니까 어저께 제가 저기 비중을 줄였겠지. 왜 줄였겠어? 갑작스럽게. 거기에 기대가 별로 없다. 그게 기대를 많이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유는? 지정한 거죠. 많이 알려졌어. 아, 너무 많이 노출됐다. 물론 저기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코파일럿 이런 거에 디테일한 거하고 오픈 AI가 뭔가 something 그 챗GPT 5에 뭐 어떠저쩌고 네. 이런 거는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뭐지? 엔비디아? 그 엔비디아는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정중동으로 정중동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정인데 계속 정이면은 주가 빠지는 건데 네. 정중동 뭐가 있긴 있을 텐데 우리가 디텍트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다음 주에 확인하자는 거 심리인데 투자자들의 심리는 기대가 크지 않았어. 근데 오늘 거기 PPI가 초치면서 그런 주식하고 약한 주식부터 가벼운 주식부터 무너진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미 있게 좀 빠져본 거지. 왜 러셀 2000이 2% 빠진 거고 반도체가 1.8% 빠진 거는 좀 큰 거잖아요. 걔네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영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 정도 있었다. 한국이 만약에 오늘 장이 1% 넘게 빠진다. 만약 그렇게 빠진다면 1% 정도면은 대충 괜찮은 거야. 근데 그 이상 빠지면 선반영된다고 볼 것 같아요. 저는 호플리 한 0.7% 이내 빠지면은 선방이다라고 좀 보고 왔는데 지금 장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렇죠. 0.7에서 1% 내면은 선방이고 그 이상 빠지면은 선반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 그냥 홀드로 내도 돼요? 일단 가지고 있는 분 홀드해서 다음 비중 주 많이 지켜보자. 비중 30% 갖고 있으면 괜찮아요. 30% 20%? 현금. 현금 30%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 다음 주에 지켜보고 대응하자. 예,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네. 가보겠습니다. 오늘 장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장전략 하기 전에 네. 그 아까 LS 네톡스 LS 움직이는 게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음. LS 증권으로 사명을 바꾸는데 이거 이전에 최대주주 이슈로 해서 LS 네톡스 한번 날라갔었던 적 있잖아요. 네. 그거랑 같은 이슈로 일단 가는 거네요. 그래서 그거였다라고 말씀을 좀 오케이. 드리겠고 이름 알겠습니다. 바꿨다. 일단 장은 좀 고민이 많이 되네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막 글을 써놨었는데 네. 오늘 이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3,500억이나 나오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선물도 지금 6,500억 팔고 있고, 외국인 현물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선물 이렇게 던지면 원래 기관에서 같이 던져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정거래를 아마 만약에 기관에서 금융투자가 많이
많이 샀으면 오늘 많이 던졌을 거예요. 근데 어제는 연기금이 한 3,800억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나마 약간은 조금의 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네. 이게 선물이 안 돌아서면 아마 기관에서도 좀 던지는 물량이 나올 거예요. 아직 한 1조 이상은 그냥 막 던져도 되는 물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량들까지 오늘 나오면 조금 많이 아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 비차익 순매수가 일단 5천억까지는 룸을 열어놓고 네. 5천억까지 넘어가면 정거래일 8천억 들어왔다 다시 나가는 거니까 다시 한 5천억 이상 매도로 최근으로는 누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약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면 외국인은 사실 조금 더 나가도 룸이 많은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외국인보다는 누적 매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네. 그 정도로 나가면 그래도 들어왔었던 물량이 10% 이상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방향성을 요쪽으로 한두 일만 더 팔아버리면 한 누적됐던 게 20-30%가 바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급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연속적인 기간의 수급 흐름들 좀 보여드렸었는데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산업군들은 대부분 기간을 많이 던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약간의 좀 대응을 해주신다면 뭐 추가적인 수익을 조금 놓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계속 그런 작업을 해오셨다라면은 오늘 장에서는 일단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큰 방향성은 아직은 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방향성은 안 바뀌었다. 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도 일부 조정이 나왔고 뭐 저피별도 조정이 나왔는데 사실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핵심 키워드 자체가 지금 바뀌었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현금을 저는 뭐 50%까지는 좀 해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최근에 이런 수급 이탈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지수가 하방이 나온다면 그런 자금들로 충분히 차근차근 또 이제 내가 좀 째려보고 있었던 산업군들 조금씩 비중 확대를 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뭐 주식과 현금 비중을 조금은 조율하는 그런 흐름으로도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 하루 정도 일단 좀 지켜보자.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이벤트가 많으니까 네. 거기에서 충분히 의사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같이 많이 네. 빠질 때는 아침에 사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고 거꾸로 하면 반대가 된다고. 어. 또 올해 올라올 때 사겠지 또. 지금처럼 장에 어저께도 반도체가 많이 빠졌을 때는 약간 이제 못 가진 사람은 어저께 오일 많이 빠졌잖아요. 반도체가. 네. 그럼 좀 사고 오늘도 빠질 때 조금 사고 이렇게 하는 버릇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러티브가 바뀌었다는 걸 안 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비중이 주는 거는 다른 쪽의 섹터가 핫하니까 가자는 거지. 네. 그렇다고 조선하고 은행주를 또 뭐 50% 실다고 안 그러잖아요. 그 얘기 잘 알아들으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예. 그 반도체가 비중을 줄였다 반도체를 팔라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한미반도체가 뭐건 간에 기본적으로 그 핵심의 스토리가 이슈가 아니고 그 엔비디아도 이슈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금리 인하가 늦어졌을 경우에 네. 뭐가 버틸까냐 했을 때 금리 인하가 했을 때는 캐시플로우가 가장 편한 주식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게 뭐예요? 뭐죠? 마이크로소프트. 아, 캐시플로우가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투자 많이 하는 거. 2차 전지. 2차 전지. 그냥 조그만 주식. 그렇죠. 이런 주식이 안 가기 때문에 오늘 미국 장도 달라진 거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왜 버텼고 애플이야 그정 많이 빠졌으니까 버틴 거고 네네. 왜 테슬라라든지 많이 올라간 엔비디아가 빠지고 스몰 캡이 많이 빠졌는가 봐셔야 돼요. 오늘 반등하더라도 스몰 캡 막 따쳐가면 안 돼. 대장주를 사야 돼. 대장주를. 살려면 한미반도체 사고 하이닉스 사고 삼성전자 사고 네. 그 아까 HD 현대 뭐지? 한국조선해양인가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HD 그룹주 다 그런 거 좋아요. 해야지. 뭐 조그만 거 자꾸 사면은 지금은 금리 인하가 만약 늘어지면은 조그만 걸 버티지 못할 수 있거든요. 아니 버티지 못하는 게 아니라도 버티지 못할 수 있다는 퍼셉션을 딴 사람이 갖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주식을 안 산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약간 반등을 찾다가 물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하시는 게 맞다. 철저히 그렇게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오늘 1% 2% 이렇게 1.5% 빠지면은 네. 그거는 겁날 거 아니에요. 음. 오히려 0.5% 이렇게 올라갈 때 사지 마셔야 돼. 올라갈 때 사지 말고. 0.5에서 0.7 정도는 빠지는 게 맞아. 미국 네. 그전 빠졌기 때문에. 예.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5 정도, 0.7% 어저께 약간 오버해서 올라갔잖아요. 네. 어저께 한 0.2, 3%는 빼야 되니까 그거 더하기 하면 0.7 정도면 괜찮은 거지. 핵심적인 것 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하창원 본부장님 여쭤보기 전에 핵심적인 것 좀 정리 한 번만 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기였구나. 첫 번째는 현금은 꼭 있어야 된다. 현금 비중 30%, 하창원 본부장님은 50%. 요 정도 비중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나리오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로는 다음 주에 좀 지켜보자. 이게 지금 매크로 이슈가 뭐 이렇게 나와서 PPI나 이런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와서 금리 인하가 뒤로 미뤄진다고 한다면 결국은 다 같이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 누가 덜 떨어지느냐의 그게 핵심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언급하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잘 고르면 좋을 것 같다. 뭐가 봐서 넘길게요. 자, 어쨌든 요 부분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다음 주에 이슈가 있으니까 GTCA, 마이크론, 마이크로소프트, FOMC 요거를 앞두고 일단은 총알을 챙겨두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지켜보자. 왜냐면 로즈마리님께서도 다음 주에 이슈 때문에 반도체 또 오를까봐 오늘 던지는 것도 무섭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그럴 수 하신 있죠. 것처럼. 그런 판단을 안 사는데 확률이 반반일 때는 네.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네. 갖고 싶은 게 100이었잖아. 그러면 50대 50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확률이 반반이면은 65 정도 갖고 있는 거야. 65 정도. 업사이드 리스크를 오늘은 다 겁이 나갖고 던질 사람들이 많기 네. 때문에 그걸 거꾸로 이용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입이 아직 안 팔았으면. 홀드 할 수 있는 비중 정도로만 줄이고, 그리고 홀드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우리 의견입니다. 자, 하창호 부장 아까 말씀하시려다가 말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미국 쪽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으니까 뭐 약간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서 변수가 또 생기면 뭐 월요일에도 또 기회를 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이제 떨어질 때에는 분할 매수로 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네. 거치식으로 하시면은 항상 피를 본다라는 거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특히나 좀 약간 애매할 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큰 물줄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반도체가 지금 끝날 것이냐? 엔비디아가 지금 죽을 기세가 없는데 뭐 조금 주가 조정 나왔다고 해서 그 지금 AI 붐이나 산업이나 이런 게 지금 꺾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하면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당연히 주식인데 어떻게 계속 올라가겠어요. 사람이 네. 사고 팔고 하는 건데 근데 그 큰 줄기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안 끝났다라는 거죠. 한번 스스로가 해답을 내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PBR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오늘 뭐 주총 위크다 뭐다 해서 좀 빠지고는 있지만 요게 어쨌든 우리 나라 사람들은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외국인은 믿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러면은 요번에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요거 개정 7년 만에 개정한 거 가지고 이제 뭐 5월 달에 있는 이런 2차 세미나라든지 기타 모멘텀을 안 보고 그냥 던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런 것도 봤을 때 아직은 뭐 일부 차익은 당연히 나올 수 있지만 방향성이 아직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러면은 두 산업에 대한 수급 주체가 큰 이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장은 유지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판단을 오늘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흔들리는 장에서 충분히 좀 잘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반도체 생각합니다. 주식은 개별 주식 많이 오르는 종목도 많아요. 개별 종목들? 예를 들면요? 뭐 그런 얘기 안 하고 흡프스프 HPSP? HPSP.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도는 거라고. 그리고 흡프스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흡프스프가 네. 흡프스프가 실적이 상반기까지 세지가 않아요. 그 누누이 얘기했어. 상반기가 세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쵸. 올해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올라오더라도 YOY 실적이 성장이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얘네들의 기술력은 워낙 인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TSMC하고 삼성전자. 그래서 그냥 혼자 내피셜인데 네, 내피셜. 이런 주식은 가만히 갖고 있으면 나중에 M&A 감으로 될 수도 있는 주식이에요. 기술이 좋으니까. 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못 사겠지. 그런 포텐셜도 없지 않아 있는 주식인 거죠. 한미반도체는 그렇지 않아. 그건 태생이 다르니까. 요거는 김장현 본부장님의 뇌피셜이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혹시나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뇌피셜. 왜냐면 기술력이 사실은 한미반도체가 워낙 앞서있지만 못지않게 기술이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또 이옵 테크닉스도 그렇지만 이옵 테크닉스 상반기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 그런 거는 그래도 그런 주식도 아무리 좋아도 10% 이상 가지면 안 되고 네. 그런 거 가지면은 2년 갖고 있을 생각하셔야 돼요. 2년 정도. 2년 정도? 근데 그렇게 안 가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만약 사신다면 그런 종목은 2년 가져갈 생각 또는 최소한 1년 가져가서 3일 사신다잖아요. 9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관계없이 오늘 어느 모르겠는데 네. 1년 가져가실 때가 생각하고 하세요. 내년도 봄까지 반도체가 오버 서플라이 시츄에이션이 안 온다라고 생각하고 사신다면 사세요. 그런 거 아니면 하루하루 일주일 이렇게 해서는 제명에 못 살아. 구본식 회장님처럼. 구본식이 누군지 몰라요. 구본식이 아닌가? 원식님은 여기 자주 나오시는. 한미 한미반도체 구본식 회장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은 너무 사고 팔고 너무 아니네. 사고 팔고 하면은 안 된다고. 회장님 이름 뭐였죠? 한미반도체 부회장? 곽동신. 곽동식. 곽동신 부회장. 구본식은 희성전자, 그 LG전자. 아, 여기 또 댓글창에 자주 오시는 맞아, 구본식 네. 계신데. 네. 그- 맞아. 맞네. 맞아. 구본식님. 구본님 갑자기 왜 안 했어? 구본식님 채팅창에. 구본식님은 또 저기 희성전자, LG그룹. 동명이인이야? 예. 동명이인 지금 말고. 지금 회장 누구죠? LG 회장? 구광모는 제 친구고. 아 몰라 하여튼 젊으신 분. 아 구광모. 맞네. 구광모님이 네. 그 저기 구본식님 아들입니다. 아 근데 양자로 해서 양자로 해서 들어간 거라서 anyway. 갑자기 달려가지고. 그래서 흡스푸나 한미반도체는 살려면은 1년을 보시고 살아야 된다. 사고 팔고 하지 말고. 곽동신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또 클로징벨에서 또 자세히 네, 이야기를 그럽시다. 나눠보도록 하고, 요거 컨셉 어때요? 어떤 컨셉? 지금 뭐 그냥 하나의 곁다리의 모멘텀인 것 같은데 사실 미중 갈등에 의해서 한국이 수혜를 보는 업종들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의 CDMO 네. 그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요런 종목들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조선주 지금 뭐. 조선업으로 번지는 미중 갈등 미국 선박사 5개가 중국의 행동과 정책 물류 산업을 장악하려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고 뭐 청원을 했대요. 네네, 그런 것 맞아요.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주들 혹은 또 해운이나 이런 것들 뭐 모르겠네. 이런 쪽에 혹시 제 PT 보셨어요? 왜요? 오늘 제가 PT에서 준비해온 게 조선이고 그 하나가 어제 못한 바이오거든요. 네. 그 CDMO 말씀하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그런 내용인데 유출됐나?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네. 이신전신 된 거죠. 근데 뭐 저는 바이오 쪽 요 그럼 화면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요 이제 CDMO 쪽을 바이오 쪽에서 네. 뭐 알테오젠이나 뭐 HLB나 뭐 이런 레고캠 바이오나 ABL 바이오나 뭐 이런 좀 신약이나 수출이나 이런 모멘텀에서 만약에 그 잡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저는 그냥 묵직하게 CDMO 쪽을 네.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 저는 뭐 삼바를 가장 묵직하게 보고 있지만 네. 최근에 뭐 바이넥스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 ST팜도 그렇고 좀 그래도 나름대로 최근에 주가나 뭐 당일의 주가나 좀 일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의회가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를 추진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시 바이오로직스에서 문제가 생길 거다. 약간의 그런 부분에서 반사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일단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좀 모멘텀이 이거 중장기로 작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또 이런 수주 위탁 계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게 다 장기 계약이에요. 뭐 30년까지, 32년까지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수주가 더 많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뭐 글로벌 5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에서 약간 일부 타격이 생길 때 우리 또 삼바가 또 점유율을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이 될 수 있고 또 거기가 소품종 다량 생산을 또 좀 일부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가 뭐 이제 바이넥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연관성이 생겼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스토리로 좀 종목을 조금 더 뭐 나눠서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업 다각화도 하고 있고 바이오 쪽에서 이슈가 많은데 뭐 ADC라든지 네. 뭐 사실 알츠하이머 시장도 열린다고 해서 굉장히 뭐 규모가 크다 이런 얘기 나타나고 있고 또 바이오시밀러가 또 특허가 만기가 지나가는 쪽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시밀러 이벤트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혜를 받는 쪽이 CDMO 쪽이잖아요.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엔 바이오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면은 약간 뭐 ETF의 그런 느낌으로 이제 CDMO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종목이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단은 좀 이 금리 인하 시기가 물론 뭐 요번에 패드워치에서 60%까지인가 아마 떨어졌죠. 60% 그래서 떨어졌죠. 초반까지 떨어져서 약간 7월로 밀려지고 있는 좀 불안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 시에 대형 바이오 쪽에서는 좀 수혜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보시더라도 뭐 약간 CDMO 쪽은 관심을 계속 가지시면
뭐 그 단기별 뭐 수익이 엄청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좀 묵직하게 모아가시면서 좀 기간별 수익으로 봤을 땐 그래도 좀 재미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지금 해서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바이넥스도 제가 좀 별로 얘기를 안 하려는데 네. 저희도 좀 조금 스타디가 좀 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삼성바이오로스 말고 또 한다면 바이넥스도 네, 바이넥스도 공부 네. 좀 시리어스하게 하실 필요 괜찮으실 거예요. 공부하실 가치는 있을 겁니다. 네. 수고는 아니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본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기 뭐지? 리노공업 올라가는 거 보고 네. 그 HPSP 보고 네. 반도체가 올라간다니까. 리노공업 네, 리노공업 지금 아까 네, 5%인가 6% ISC도 8%. 올라가고 삼성전기도 ISC도 올라가고 기판, 지금 기판 이게 소켓 쪽, 그 네. 소켓 이런 쪽. 그러니까 네, 돌고 도는 거야. 그러니까 종목을 못 고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제 ETF에서 내가 삼성전자 빼고 하면 삼성전자 빼고 하는 ETF하고 네, 맞아요. ETF 삼성전자 없는 거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있어. 네. 뭐라고 이게 뭐하는데 AI 들어가는 뭐 있어. 네, 네. 삼성전자 포함한 것도 삼성전자 제가 더 이상 나쁘게 내가 안 때린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 오늘 같은데 별로 안 빠져. 음. 삼성전자 포함한 ETF하고 삼성전자 뺀 ETF 왔을 때 오늘 장 마이너스 1%잖아요. 거의 보합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저께 샀으면 오늘 아침에 빠질 때 파는 게 아니고 샀으면은 오늘도 수익인 거지.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은행주 어저께 많이 샀다. 어저께 사라져서 어저께 30%안 사고 10% 샀으면은 오늘 빠지잖아요. 그럼 오늘 한 5% 10% 더 사고 더 사는 거죠. 이렇게 믹스를 하라는 얘기 제발. 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혼나듯이 들어야 되나요? 제가? 아니 제가 샀냐고요 이거를. 아니 제가 왜 혼나야 되는데요? 제가 속기가 좀 급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혼내는 게 아니고요. 네. 유연하게 하는 게 유연하게 하는 게 주눅들게 만들어요. 지금 10시도 안 됐는데. 미안합니다. 알겠어요. 왜 박성철님이 왜 승질이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요게 각자의 포트가 다 다르고 아, 그렇죠. 물어보시는 게 다르고 종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내 채널에 와서 물어보면 좀 굉장히 친절하게 대답해. 아 그렇습니까? 그럼 잘 모르잖아. 얼굴을 모르고. 퍼니 이유 하는 거 아니고. 아이 그렇게 안 하지. 그러다가 내가 뻔히 당하게.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짧은 시간에 막혀야 되다 보니까 네네. 내 성격하고 결합돼서 나쁘게 전달되는 면이 없잖아 네네. 있는 거에 반성하는데 반성한다고 바뀌지가 않아요. 시청자랑 싸우는 유일한 방송인. 비판 댓글 달면은 대댓글로. 미안한 거야. 잘 안 바뀌어서 그렇지. 미안한 거. 죄송합니다. 와, 그거 마음속으로 가끔 생각을 할 수 있어도 그 대댓글로 다른 분은 진짜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유정은 님이 네이버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이버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어디 빠지나? 이거는 알리테모 없는데. 아유. 18만 원, 17만 원. 아니 알리테무 때문이라고 무언가 테무? 이유를 또 갖다 붙일 수는 있겠지만 수급이 진짜 안 좋아요. 안 좋아. 이거는 그냥 약간 근데 컨센서스가 그냥- 알리테무라고 사람들이 기관에서 거의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 예, 그 리포트 나오는 맞- 그 순간부터 안 그런 사람들 인식하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문제야. 약간 수급 보시면은 그래도 좀 답이 나오실 겁니다. 왜냐면 최근 시장은 수급의 흐름에 굉장히 좀 연결이 많이 되고 있는데 한 달만 보더라도 네. 외국인 기관이 산 적이 거의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요. 아무도 안 샀어. 예, 요 화면 보여주시면 요거 지금 외국인 기관이거든요. 보이시죠? 지금 완전 새파랗게 먹는 거. 개인만 사는 거지. 진짜 엄청나게 패고 있는 거예요. 어. 예. 근데 기타 법인이 계속 사고 있긴 한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저렇게 살 때 많습니다. 무서워. 왜냐면 PER이 20배가 싸다고 생각했지만 네. 17배 내려간다고 누가 뭐라 할 수가 없거든. 그렇죠. 이게 엄청난 싼 게 아니잖아. 그거는 시장이 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참 수급을 보셔야 됩니다. 저런 거는. 참 네이버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파. 근데 병원을 돌아다녀도 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아닐까요? 저거 아닐까요? 요런 의사들이 요런 얘기는 하는데 막 이것저것 해보는데도 계속 아파. 그러면 이제 진짜 죽을 맛이거든요. 특효약은 없고 특효약은 없고 죽어 왜 아픈지 모르겠어. 약간 네이버가 약간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따가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막 뭐 이거 좋아질 거다 뭐 하다 하는데 기대를 가지려고 해봐도 계속 주가는 좀 들어눕고 그러죠. 또 나아지려고 하다가 또 들어눕고 이러니까 저도 네이버 보유자라서 제가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도 못 끼고 기업별에도 못 끼고 AI도 못 끼고 모두 못 끼고 아무데도 못 끼니까 천대받는 좀 뭔가 이 종목에 대한 신뢰 유니크한 거. 그리고 센티 신뢰와 센티가 좀 돌아서야 되는 그런 그렇죠. 계기가 있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황 한번 쭉 짚어보고 마무리할까요? 네, 근데 뭐 지금 삼성전자 뭐 속보 나왔나봐요. 삼성전자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볼게요. 반도체 아저씨 한번 봐주시면 네. 될 것 같고, 속보? 수급적인 흐름부터 좀 보겠습니다. 비차익 순매도가 이제 4,500억까지 올라왔고요. 외국인도 3,300억 던지고 있는데 지수는 그 좀 추가적으로 눌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피가 2,690선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아마 이게 저 PBR 쪽에서 좀 낙폭이 일부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왜냐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좀 줄었고 나머지 쪽도 좀 일부 좀 줄어들고 있고 하이닉스도 조금은 나가던 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의 좀 주도주들의 흐름들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 요즘에 하락할 때 정말 잘 삽니다. 그래서 많이 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반도체나 이런 일부 종목군들 안에서는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오전에 흐름을 보시면 한 2, 3거래 뭐 주 단위로 가는 산업군들도 있지만 연속적으로 막 계속 올라가는 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만큼 수급의 회전 플레이가 빠르기 때문에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플레이를 하고 계시더라면 최근에 들어간 종목에서 수익이 난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은 이제 확정을 지어 주시면서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우리나라장은 어쨌든 외국인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줘도 기간이 막 패대기 쳐버리면은 약간의 변동성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수급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 제가 저 앞에서도 PPT로 해서 보여드렸으니까 그렇게 맞춰서 좀 움직임은 보여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서의 조금 뭐 이런 움직임들은 결국에는 이제 대형주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셔야 될 거기 때문에 네. 그 관련된 부분에서의 흐름들만 좀 묵직하게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점.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이 계속 좀 걸려요. 그러니까 지수 상승을 굉장히 하게 하고 있고 지수가 고가 라인에 있는데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의 변화가 그거 좀 나타나지 않으면 조금은 애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계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삼성전자 그 공신이 기사죠? 네, 기사입니다. 보조금 받았다고. 보조금 블룸버그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삼성이 보조금을 60억 달러 받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 맞죠? 맞아요. 예. 미국 삼성전자에 60억 달러 이상 보조금 지금 나온 게 계획이다. 그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좀 됐는데 15억 달러 하고 그럼 인텔이 뭐 50억 달러다 100억 달러 얘기 나왔는데 네. 취소했다는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다음 주에 얘기한다 그랬어요. 다음 주에 인텔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발표한다. 네. 근데 삼성전자 먼저 나왔다는 뉴스가 나왔냐? 근데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정도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60억 달러가 호재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뭐 특별히 호재보다는 예상했던 정도 그 정도 나와야지. 너무 적게 나오면 안 나오면 그건 문제지.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하창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최근에 며칠 동안에 또 올랐어도 그때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맞아요. 반반이거나 네. 혹은 하락 종목이 더 많거나 훨씬 많거나, 예. 지수는 또 올라갔고 그래서 아니 장 좋다고 다 웃고 떠드는데 내 거는 왜 더 아래로 꽂지? 뭐가 좋다는 거지? 이런 분들이 꽤 있었고 채팅창에서도 보였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렇게 좀 쏠림 현상 그리고 그 안에서 순환매 오히려 생각의 전환을 해서 그렇게 상승 종목이 상승 종목 하는 종목들만 상승을 하니까 그 안에서 순환매를 또 잘 빠르게 찾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제가 오늘 한마디 아직은 안 할 텐데 그 우리가 내러티브가 중요하다 느끼잖아요. 네. 근데 내러티브가 말이죠. 확실한 무슨 데이터하고 같이 오는 동시에 같이 데리고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팍 바뀔 때는 숫자 확인 안 하고도 내러티브 갖고 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평상시에 내러티브를 많이 상상하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다가 이 내러티브 그렇다. 그러면 일단 더 들어가고 한 다 사라는 게 아니고 30%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트레이딩 영역에서는 트레이딩이 아니더라도 10년, 20년 전과 다른 지금 전 세계 세상이 바뀌어서 유튜브고 네.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듣는 거하고 오후에 듣는 거 완전히 다르듯이 네. 외국하고 우리나라 그 갭차도 하루 이상 안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러티브의 증거가 따라오는 거 예전에는 이런 인터넷 없을 때는 말이에요. 15년 전에는 이 괴리가 있었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 돌아가는데 3일 걸려.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내러티브 중요하다는데 내러티브 끊어서 내가 이해가 안 돼. 증거 없어. 이러고 있으면은 그 상관에 난 사람 치고 나간다. 그것도 생각해야 돼. 알겠습니다. 때로는 증거 없이도 간다. 자,
구본식님이 오늘도 죽어나는구나. 저처럼 힘든 모든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오테크닉스 들고 계신 지금 마이너스가 깊은 우리 구본식 형님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장. 좀 중국장 열리면서 중국장.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네요. 조금 아직 안 힘을 들어오죠? 좀 예. 받았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장 열리면서 우리 장도 같이 무언가 오후에는 반전을 꽤 해보기를 바라면서 일본이 좀 깨졌었으면 좋겠어. 제가. 일본 깨져요? 일본이 깨져졌으면 깨져야 좋겠어. 돼. 알겠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아니 일본 팍팍 무너져서 물가 이상해서 그렇네요. 요럴 때 해준 좋지. 밸류업 한번 치고 지나갔고 그렇죠. 엔비디아 한번 치고 지나갔고 네. 이제 뭔가 모멘텀 없다 이러면 일본이 깨져버리고 엔화가 더 강세가 돼버리면 그런 기대- 요걸로 또 한 두 달 그렇죠. 버티겠다 하면서 그럴 수 있죠. 살아남을 수도 한 있겠죠. 달만이라도.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하는 이야기들 올라가는 방송들 비판 댓글도 좋고요. 칭찬 댓글도 좋습니다. 궁금한 거 질문하는 그런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장 확인하고 3시 20분에 뵐 텐데요. 수익 많이 방어하시고 또 수익을 반대로 내시고 3시 20분에 유쾌하게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